난민. 자, 우리 유진이 어떤 이야기 먼저 해보고 싶습니까? 시리아 사람들은 전쟁이 나기 전에는 우리랑 똑같이 살았나요? 어디 사람들? 시리아요. 음, 어떻게 생각하는데? 계속 말씀. 잠시만요. 음, 됐어요. 어떻게 생각해? 음, 다르게 생겼어요. 다르게 했을 것 같아요. 왜? 그냥 똑같을 것 같아요. 왜? 우리도 만약에 전쟁이 나면 한 번에 바뀌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왜 똑같았어요? 어? 똑같았어요? 뭐 나라가 달라서, 기후력이 달라서 삶의 모습이 다르겠지만, 그래도 같지 않았을까? 자, 시리아라는 나라 혹시 어디 있는지 알아? 어, 여기 나왔긴 하는데, 음, 여기 시리아는 터키 아래쪽에 있어요. 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다른 부분이 있을까요? 그 시리아는 아시아 국가 중에 하나지. 야, 시리아. 보여? 이쪽이 아프리카, 네. 이집트, 옆쪽에 여기 이스라엘 있고, 그 옆에 요르단, 레바논, 근데 시리아 지금 전쟁하고 있어요? 시리아도 지금도 역시 뭐 내전에 시달리고 있는 것들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시리아. 그럼 지금 땅은 어떻게 돼 있어요? 모르겠어. 그것까지 새로 정확히 모르겠는데, 시리아고, 여기가 이제 튀르키 옛날에는 뭐라 불렀었어? 터키. 파크였는데 지금 튀르키예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시리아 옆에 여기가 어디? 터키랑 튀르키예랑 같은 거였어요? 터키가 나라 이름을 튀르키예로 바꾼 거야. 얼마 전이요? 얼마 전에. 뭐 몇 년 안 됐어. 어. 그다음에 여기가 이라크. 주로 이제 여기가 그래서 요르단, 이라크, 레바논, 시리아, 튀르키예에서 요 시리아 사람들 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리아의 현재 상황이 궁금하면 어떻게 하면 돼? 음, 시리아 해고 뉴스 관련된 최신순. 그래서 뭐 시리아 북부서 IS 집단 매장에서 39 발견 시체. 아, 뭐 시리아 미 제재 해제 노리는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의 트럼프 타워를 뭐 생긴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찾아볼 수가 있고, 아니면 시리아 관련돼서 우리가 검색을 해보면 나무위키 뭐 이런 데를 검색을 해보면 시리아 아랍공화국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2011년에 시리아 내전이 발발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과 아랍 간의 중동전쟁에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였던 나라 중 하나래. 2011년. 그리고 2011년에 내전이 일어나면서 정부군과 반군, IS, ILO의 잔혹한 전쟁과 독재 정치로 인해서 혼란을 겪은 그러한 시기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그럼 시리아는 아직 버티고 있는 거예요? 어? 그럼 시리아 지금 전쟁 휴전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아까 또 말했지만 정확하게 현재 상황을 선생님이 시리아에 관심을 갖고 팔로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선생님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행정구역, 역사, 정치, 여기 정치 읽어보면 되겠네. 2011년에 내전이 발발하고 10년 넘게 반군과 아사드 독재군과 정부군과 내전이 지속되다가 어, 2024년 12월 11일 작년 작년 12월 달에 다마쿠스가 함락되고 바사드 알사드 대통령이 러시아로 망명하면서 반군이 승리했대. 반군이 뭐예요? 반군은 반란군, 그러니까 정부군에 맞서
싸운 세력, 반란리기 세력, 네. 반군이 승리했대. 자국 해방됐다고 선언한 반군은 무하마드 알바사라 총리를 중심으로 한 과정부를 수립하였고 2025년 3월 1일자로 새 정부를 출범시키겠다고 선포했다. 어,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그 전에 독재 정권, 아사드 독재 정권이 몰락하고 여기는 러시아로 망명 갖고 대신에 요 반군이 새 정부를 출범시키겠다고 얘기했다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내전에서 승리한 뒤 어, 이슬람 근본주의적 면모를 버리고 자제한다 행보를 걸었다. 온건 이슬람주의 성향으로 개혁되고 있다. 그래서 약간 좀 여성 인권 신장의 의지를 보여줬다. 신정부에 취임했고 과도 정부가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겠다 발표했다. 3월 13일 헌법선언이 발표되었고 어, 껍데기만 민주주의인 독재 국가인 모습이고 그다음에 시리아 첫 여성 강요가 나왔고 요런 부분들. 그러면 지금 어쨌든 요 상황을 좀 이렇게 읽어보면, 2011년부터 일어난 내전으로 싸우다가 2024년도에 반군이 승리해서 새로운 정부를 건설하고, 그 새로운 정부는 이슬람, 이슬람 개혁파, 이슬람 개혁파들이 새로운 정부를,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됐어? 네. 어, 그래서 요 시리아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한쪽이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그 정부군에 협조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난민이 됐겠네. 정부군에 협조했던 사람들이 반군이 세력을 잡았기 때문에 정부군에 협조한 사람들에 대해서 탄압이 진행될 거고 그럼 그 사람들은 또 이제 목숨을 구해서 도망을 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책 29쪽 네. 여기 보니까 내전으로 약 400만 명 이상이 난민이 발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서 29쪽이죠. 아, 29쪽이죠. 19죠. 그래서 왜 그러면 시리아는 이렇게 내전에 빠져들었나 그 이유를 뭐라고 찾고 있어? 고요하고 평화롭던 시리아의 쑥대밭으로 만든 장보인들은 아, 누구? 그거를 이제 유준이가 눈을 읽고서 유준이 말로 바꿔서 간추려서 얘기하면 돼. 첫 번째 이유는 뭐고 두 번째 이유는 뭐고 이런 식으로 왜 거기 시리아에 내전이 발생했는지. 다 읽었어요. 왜 그랬대? 일단요, 시리아는 싸움을 좋아하는 나라이고요. 그 나라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도울 시리아는 계속 말해서 응? 읽을 내용이 잠시만요. 그건 잘 모르 선생님 선생님 나라 이름 이거 말 때마다 이게 계속 시리아가 나와요. 그런 거 말이야. 그거 있잖아요. 그 먹고 잠시 동안 끊을 수 없어? 아니요, 뭐 어떻게 끄는지 모르겠어요. 네, 해 그냥. 일단요, 그 나라가 그 싸움을 좋아하는 나라였고요. 그리고 좋아하는 나라가 아니라고 돼 있는데? 좋아하는 나라 아니었고요. 그 그 나라가 독재주의 국가였어요. 음.
그래서 사람들이 불만을 쏟아서 그 뭐였지? 그 싸움을 하게 됐어요. 음. 그지 독재 정치에 대한 불만이 있다는 분이 한 부분 꼽혔어요. 독재에 대한 부분. 두 번째 이유. 29쪽에 보니까 두 번째 이유가 나오는데 음, 두 번째 이유가 두 번째 이유. 그, 자, 시리아 내전이 발생한 이유 그 1번이 시대 안 속에서 자기 나라끼리 우리나라처럼 싸운 거예요? 시리아 40년 동안 독재에 대한 불만 40년 동안 이어진 독재에 대한 불만이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이 시아파. 자, 이슬람을 알아? 알아볼래? 들어보긴 하는데 잘 몰라요. 종교 중에 이슬람 종교는 마호메트 들어봤어? 아니요. 마호메트라는 지도자가 아, 만든 종교 창시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 살아있어요? 알라 어? 살아있어요? 아니지 이게 지금도 천 몇백 년 전 사람인데 아, 알라의 계시를 받고 알라는 하나님이야. 네. 하나님이라는 아랍어가 알라인데 계시를 받고 새로 만든 종교가 만든 종교야. 이슬람교. 근데 이슬람교 안에 커다랗게 수니파가 있고 시아파가 있어. 수니파와 시아파라고 크게 종파가 뭐 더 많이 있는데 수니파가 많고 다수. 네. 몇 분의 몇이 다 순위파에 있어요? 대부분이 다 수니파야. 그다음에 시아파는 소수야, 소수. 근데 이 시리아에서도 시아파가 소수야. 시아파가 몇 프로? 12%, 12%밖에 안 된대. 근데 이 시아파가 시리아 12%밖에 안 되는데 이 소수가 뭐 하는 거야? 어, 다수를 지배하는 어. 다수인 순위파를 지배하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기분 나빠? 그 소수, 소수, 소수가 다수, 기분 나빠. 10%, 12%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데 소수가 기분 나빠? 아니, 다수가 기분이 나쁘. 다수가 기분 나쁘, 순위파가 기분 나쁘지.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불만도 있었다는 거야. 독재 국가에 대한 불만도 있었지만, 어? 네. 다수파인 순위파의 불만도 있었다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넘겨서 30쪽에 세 번째로 무슨 이유가 있대? 일자리를 모자라서 어? 어, 물가가 높아졌어요. 높아졌다. 이걸 보고 우리가 인플레이션. 그게 인플레이션 들어봤어? 아니요. 인플레이션, 물가가 높아지는 거. 어제 뭐 계란 하나에 100원이었었는데 뭐, 다음에 200원, 300원, 500원, 1000원 올라버려. 그러면 먹고 살기가 어려워져. 어려워져, 인플레이션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인플레이션이 벌어지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일자리가 없어. 일자리가, 오, 일자리가 없으면 실업률이 상승하지. 시, 한마디로 이렇게 되면 다 뭐해?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힘들어요. 네, 그게 뭐예요? 실업. 실업은 일자리 잃는 게 실업이지. 아, 일찍 실업, 일자리 잃는 거, 실업률 상승. 결국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2011년에 하산 아클레라는 젊은이가 너무 힘들다고, 불만이 너무 많으니까 너무 힘들다고 자기 몸에 스스로 불을 질러서 목숨을 끊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분노가 폭발해. 그러면서 왜, 이 현 정부의 잘못을 묻자면서 군사 행동을 벌이킨 게 바로 이 반군들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근데 그거 어쨌든 이런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뭐라고? 그거 불에 모래 질러 스스로 죽었다는 그 사람 있잖아요. 음.
거짓말일 수도 있어요. 왜 거짓말이야? 아니, 그냥 싸움하려고 일부러 거짓말했을 수. 아유, 그건 아니겠지. 시리아에 아까 뭐야? 부하지가 분신. 여기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그 데모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긴 그 시리아이고 튀지네, 튀지. 자, 그래 어쨌든 선생님이 뭘 공유해 그 뭐야, 뉴스를 공유해 준 거 맞아? 아니요, 안 보여주는데요. 뉴스 공유해 준 거 아니었어? 그럼 선생님 혼자 지금 보고 있었던 거야? 네. 잠깐만. 공룡. 장례식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라고, 예, 누구 장례식이요? 분신한 사람들, 아, 분신이. 반정부 시위로 희생된 시위자들, 그 일로 인해서 시위된, 그 이후에 이제 시위를 벌이다가, 불쌍하다. 근데 분신이 뭐예요? 불을 스스로 지르는 걸 보고 분신이라고 그래요. 불을 지피는 거요? 자기 몸에 스스로 불을 질러서 자기 몸을 태워 죽이는 거예요. 자기 몸에 석유 같은 걸 끼얹고, 자기 몸에 불을 붙여가지고, 스스로 이렇게 목숨을 끊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어떤 억울한 일이 있거나, 뭐, 투쟁하는 어떤 그런 방법으로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분신이요? 어? 분신이요? 분신, 분, 근데 그 뭐였지? 그거 어, 저 책에서 봤는데 어, 분신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어. 세계기로 그거 뭐 바르고 안 화상 안 입는 거 바르고 누가 좀 더 오래 버티나 그런 것도 하던데요. 세계기록 책. 헐. 물론 뭐 그 서커스나 뭐 이런 거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이제 분신하는 사람, 투쟁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태일 열사가, 노동권을 준수하라면서 전태일 열사가 분신한 적이 있습니다. 전태일 열사가 자기 몸에 스스로 불을 질러서 그 당시 노동자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를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은 거니까 호소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몸에 이렇게 불을 질렀던, 그래서 사망하셨던 그런 사건이 이제 전태일 열사 분신 그런 사건이 있고. 좀 더 자, 갑자기 죽을 수도 있는데 뭐하러 그렇게 죽는 걸까요? 뭐라고? 죽더라도 좀 더 갑자기 죽어서 사람들 입에 막 남을 수도 있는데 뭐하러 그렇게 죽어요? 근데 이제 전태일 열사 부신 같은 경우는 전태일 열사가 이제 그 당시 노동자들이 얼마나 장기간 열악한 상황에서 하는지를 사람들한테 알리려고 많은 노력을 했어. 근데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전태일 열사가 그렇게 분신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놓으니까 그제서야 사람들이 도대체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으면 저 사람이 그 귀한 목숨까지 내놓냐고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나가기 또 시작했던 그런 부분도 볼 수 있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뭐 이거 안 좋은 얘기야. 투신. 투신은 뛰어내리는 거.
그래서 투시를 해서 자기 어떤 그런 뭐 그냥 그 개인적인 이유로 자살하는 사람도 있지만 투시를 통해서 또 뭐야 어떤 사회적인 이슈, 사회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또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음, 어쨌든 뭐 투시는 절벽 같은 데서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져 죽는 걸 보고 투신이라고 그러죠. 자, 그래서 여기 시리아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이제 프랑스라던가 러시아라던가 이런 강대국들이 자기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또 이제 뒤에서 상당히 많이 그 개입을 하기 때문에 뭐 무기 대주고 막 서로 싸우러 가기 때문에 그 문제가 더 이제 골치 아팠던 또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3쪽 보겠습니다. 33쪽이요. 33쪽. 33. 33쪽 지도가 나오는데 시리아 난민들이 루트 어떻게 한대? 시리아에서 터키로 가고 그리스에서 세르비아로 가고 그 헝가리에서 독일로 가. 아, 지금 여기 그 지도만 보고 있겠는데 그 지도 말고 이제 그 그림에서는 그래서는 시리아에서 튀르기에 과거에 터키였지. 그다음에 그리스에서 어디로? 메들 메케도니아. 마케도니아가 있어. 마케도니아. 그리스하고 세르비아 사이에 마케도니아가 있어. 거기서 진짜 다시 작아. 세르비아로 갔다가 거기서 다시 헝가리. 헝가리 갔다가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핀란드. 독일. 왜 이렇게 여러 나라를 거쳐 가는 거야? 사람들이 잘 안 대해주세요. 그 나라에서 그 만약에 난민을 수용하고 거기 살아 좋다라고 허락했더라면 이렇게 할 수 없는데 자기들을 받아줄 나라를 찾다 보니까 독일까지 가게 되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독일은 받아줬어요. 독일은 그런 난민들을 또 이렇게 받아주는 정책을 취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36쪽. 36이요. 아, 30쪽에 보니까 독일에서 그 난민들을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메르켈 총리, 지금 이제 총리가 아닌데, 메르켈 총리 정치인이 그 난민을 이제 수용하겠다, 받아주겠다. 라는 어떤 그런 입장을 취한 반면에 그 난민을 이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또 반대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난민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왜 받아들일까? 그 나라에 그 사람들이 거의 없어서 공장에서 그 사람이 만약에 사장이라면 공상 일자리에 구하려는 사람이 없어서 경제가 안 좋아서 그렇지, 그럴 수도 있지. 첫 번째는 그래서 그것보다도 인도주의적 조치. 인도주의가 뭔지 알아? 음 인도주의. 모르겠어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의 인권을 소중하게 여기는 어떤 그러한 부분을 인도주의적 조치라고 함으로써, 그 난민들이 떠돌아다니며 사니까 잘 살아, 못 살아? 못 살아요. 살아. 그 같은 사람으로서 너무 안타깝게 여기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도 최소한의 살 권리가 있다. 그러니 그런 그 살 권리를 보호해주자라는 측면에서 인도주의적 조치를 취해서 독일이 난민들을 수용했던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아까 이제 유진이가 말한 대로 뭐 일자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일손 부족, 일하는 거 어차피 다 똑같으니까.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해서 이른바 3D 업종, 3D 업종이 먼저 알아? 3D는 영화 볼 때 너가 말하는 건 입체하면 뭐 이런 건데 여기서 말하는 3D는 덜티, 덜티가 뭐야? 더티하다, 더럽다. 어렵다, difficult, 깨끗하다. difficult, 뭐예요? 어렵다, 어렵다, 아, dangerous, 음, dangerous, 위험하다. 그다 뭘로 시작해? 글자가 D. D로 시작해. 그래서 3D 업종이라는 거야. 어렵고, 덜티하고, 어렵. 어렵고, difficult, 어렵고, dangerous, 위험하고. 자, 일하는데 더럽고 어렵고 위험한 일을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안 하죠. 안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국내 그 사람들이 안 하고 싶어 하니까 일할 사람이 없어. 그래서 난민들이 들어와서 그들이
이 일들을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들도 없지 않아 있었어. 자, 여기 또는 아니라 자신 그냥 나라의 위상을 높이려고. 위상이 뭐예요? 위상은 위치, 어? 위치를 높이려고. 자신 나라의 위치를 높인다는 얘기는 다른 나라들이 그 나라를 존경하는 마음이 들게 하려고. 왜 존경하는 마음이 들까? 그 다른 나라는 다 안 받아준 난민을 다 받아줘서 음, 유명해지려고. 그렇지. 거지들이 있는데 거지들이 배고파갖고 뭐 밥 좀 주세요, 밥 좀 사주세요 막 그러는데 아무도 그 거지를 꺼려요. 근데 그때 유준이가 그 거지에게 우리 집에 와서 식사하세요. 우리 집에 와서 씻고 가세요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유준이를 보고서 아주 저 사람 정말 착한 사람이다. 저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칭찬한다는 얘기. 네. 그러면 그 국가 자신의 나라 위상을 높이려고 해서 독일이 이런 국제사회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다른 나라들이 독일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들도록 하기 위해서 이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독일에서는 난민을 수용했던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난민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난민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왜 반대했냐라는 거지. 36쪽. 36이요? 36쪽 아랫부분에 보면 어, 반대하는 사람들은 또 왜 반대했나? 어, 뭐지? 36쪽 아랫부분에 보면 시리아 난민들을 거부한 사람들의 이유가 나오죠. 이유라. 난민들을 잘 받아주니까 오히려 난민들이 목숨 걸고 탈출한다라고 비난하기도 해요. 그게 뭔 말이야? 어, 난민들이 일부러 탈출한다. 응. 어, 이게 왜 문제라는 거야? 왜냐면요. 음, 그러면요, 자기네 나라는 인구가 적어지고 음. 우리나라만 급격히 많아지면은 그게 안 돼요. 밸런스가 안 맞아요. 자, 그 이야기는 뭐냐면, 어, 어디 보면 되냐면, 27쪽, 27이요? 음, 네, 했어요. 밑에 둘째 줄 한번 읽어볼까? 누구나 자기가 태어난 나라에서 안전하게 살고 싶어 할 텐데, 시리아 사람들의 목숨을 그건 당,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다른 부분이 있을까? 음, 사람들은 왜 목숨 걸기까지 위험한 고무보트를 몸을 싣고 다른 나라로 가고 싶어 할까요? 거기까지. 그 다음에 31쪽, 밑에 넷째 30, 줄. 31쪽 밑에 넷째 줄. 읽어요. 아, 시리아 난민들이 독일까지 가는 길은 절대 만만하지 않가 않아요. 장, 장장 애플 3년, 뮤직에 보관함에서 해당 항목을 찾을 수 없습니다.
당장 320km에 3,200. 달하는 1200, 네? 3,200. 3200km 밑에 달하는 거리를 굶주림과 공포 속에서 이동해야 해요. 자, 그, 거기까지 3,200km면 얼마냐면 유준이 그 대전에서 서울까지가 한 200km야. 네. 대전에서 서울까지를 200km면 거의 16번. 근데 선생님, 아, 여기서 시리아 이거 사람들 있잖아요. 아. 공허복도는 어떻게 움직여요? 고음포트에 뭐 이렇게 동력선이 달려가지고 그냥 고음포트가 이렇게 쭉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겠지. 그러면은 이거 얼마나 느려요? 어쨌든 근데 이 바다에 고음포트를 타고 가니까 그 파도 치고 막 이러면 위험하다는 거야. 그럼 이거 뒤집, 사람보다 느려요? 아? 이거 자동차보다 느려요? 당연히 느리겠지. 어쨌든 어, 이런 걸 타고 가면 그 위험하다니까. 가면, 그래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니. 그래서 만약에 독일이 난민을 아예 안 받아줘. 네, 그러면 시리아 사람들이 그 탈출이 안 해. 해요. 안 탈출이 해요. 안 할 가능성이 거지. 왜? 어차피 가봤자 갈 곳도 없어요. 없으니까. 근데 길을 나섰다가는 아까 말한 대로 고음보트 타고 위험한 바다를 건너야 되고 하다 보니까 많은 난민들이 길거리에서 죽는다는 얘기야. 선생님, 어, 그런데 고무보트를 타지 말고 그 시리아에서 출발할 때만 고무보트 타고 거기서 도착했을 때는 잠시만요. 아, 됐어요. 그 도착했을 그 첫 번째로 도착했던 나라에서 그 다른 목표로 갈아타면 안전하게 독일까지 갈 수 있잖아요. 근데 뭐 보트만 타고 가는 건 아니고 나중에 이제 육로로 가는데 문제는 사실은 돈만 많으면 그런 문제 해결되지. 근데 난민으로 떠나는 사람들이 돈이 없어. 없지. 그러니까 너가 말한 대로 어떤 좋은 교통수단을 타기에는 어렵다는 거야. 밥은 어디서 먹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거 자체가 다 어려운 일이지. 국어를 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처음에 갖고 왔던 건 돈을 아껴 쓰거나 뭐 아니면 난민 수용소 같은 데서 밥을 먹거나 그러겠지.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상당히 어려운 길이 되는 거, 어려운. 길. 아, 그래서 이렇게 시리아 난민들을 자꾸 받아주니까 그 사람들이 탈출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럼 과연 그 사람들이 독일이 난민을 받아줘 탈출하는 걸까? 아니면 시리아의 내전으로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탈출하는 걸까? 그거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탈출하는 거야. 아무리 뭐 미국이 무슨 누굴 봐준다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살기 좋으면 굳이 미국을 갈 이유가 없다는 얘기. 또는 안 받아준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막 큰 전쟁이 벌어져가지고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여기 있으면 어, 생사를 알 수 없으면 차라리 위험하더라도 다른 나라 향해 간다는 거지. 그게 삶을 살 수 있는 길이니까. 네, 자, 5분만 쉬었다가 다음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준이가 다음번에 또 뭐 할 건가 한번 머릿속에 잠깐 생각하고 있고 5분 후에 하겠습니다. 선생님 물 좀 떠가지고 올게. 네.
하겠습니다. 또 무슨 얘기 해보고 싶어? 난민들도 한국으로 와서 우리랑 똑같이 일할 수 있나요? 음, 어떻게 생각해? 할 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 어, 반반이에요. 무슨 말이야, 이게 반반이라는 게? 할 수 있다는 건 뭐고, 할 수 없다는 건 뭐야? 할 수 있다는 거는요. 음, 일단 그 시리아 사람들은요. 옛날에도 우리랑 선생님이 아까 말했다시피 그 우리랑 똑같이 살았나요 해서 똑같이 살았다고 저 생각했거든요. 똑같이 사는 거 같다고 선생님이 말하셨죠. 그 나라에서는 당연히 뭐 평화롭게 살았을 때는 그 나라 나름대로 사람들이 농사를 짓든지 회사에 나가든지 살았기 당연히.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똑같이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안 되는 점은요. 음, 만약에 한국에서 난민들이 와서 일 좀 같이 하자고 했을 때 음, 회사 사람들이 그 회사 직원들도 그렇고 막 차별하고 그 음, 난민들은 막 바보라고 생각하면서 회사 사장님이 돈을 좀 더 원래 이만큼 받는 거라면서 조금 더 조금 주는 걸 수도 있어요. 음. 이럴 수 자, 없. 87쪽에 보겠습니다. 87이요? 아, 자, 거기 읽어보면 우리나라는 몇 년도에 87조. 87쪽이요? 음, 네? 미국에서 87쪽이요? 난민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네. 음, 거기 읽어보니까 우리나라는 1992년도에 무슨 일을 했어? 국제 난민 협약. 국제 난민 협약에 가입을 했다라는 얘기야. 야, 국제 난민 협약에 가입했다는 얘기가 혹시 무슨 뜻인지 알아? 국제 난민 협약에 가입했다는 게 무슨 뜻일 것 같아? 국제 난민 협약은 음. 난민들이 협약이 국제 난민들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국제 난민 협약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 나라에 누가 난민 신청을 하면 그 사람들을 뭐 해준다는 거야? 어, 받아줘야 된다는 거야. 네, 받아주기 약속한 거야. 네. 그 난민 협약에 따라서 이제 그럼 우리가 그 사람들을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미국도 이거예요? 어? 미국도 여기 들어가 있어요. 뭐 국제난민협약에 어떤 나라들이 들어가 있는 것까지는 쌤이 잘 모르겠는데 미국도 뭐 들어가 있지 않을까? 그것까지는 쌤이 정확히 모르겠네. 그래서 국제난민협약에 어쨌든 가입이 돼 있는데 어 근데 2016년 4월까지 우리나라에 난민 지위를 신청한 사람이 몇 명? 어, 겨우 592명. 아니지. 난민 만, 지위를 신청한 사람 신청한 만 사람이 523명인데. 17,523명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난민으로 받아준 사람은 3.4%. 받아준 사람 수가 없네. 사람 수는. 어? 59,200명. 난민을 받아준 사람이 몇 명이라고? 신청이 허락된 사람, 받아준 사람. 592만 명. 590명이라는 거야. 17,500명 정도가 신청했는데, 590, 약 600명만 신청 받아들인 거야. 그러면 대부분 17,000명가량은 뭐야? 거절된 거. 그래서 인정률 몇 퍼센트? 3.4%. 3.4%라는 거는 100명이 신청하면 그중에 몇 명은 받아준 거야?
3명 아니면 4명. 오, 3명만 받아주고 나머지 97명, 96명은 뭐 한 거야? 탈락. 난민 안 받아주고 그냥 다시 내보낸 거야. 그거 내보내면 그 사람들은 다 어디 가요? 그 사람들은 그럼 또 다른 나라, 자기 난민으로 봐주는 또 다른 나라를 찾아가겠지.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럼 테스트는 뭘로 해요? 제비뽑기로 해요? 아니, 그 난민 그 사람들에 대해서 심사를 해, 심사. 그 사람들이 정말 난민이 맞는지, 뭐, 그 사람들이 자기가 난민이라는 걸 입증을 해, 입증. 그, 정말 그곳에서 살지 못해서, 탄압받아서 어쩔 수 없이 왔다는 걸 인정받아야 된다는 거야. 심사를 받지. 자, 어쨌든. 근데 세계 평균 난민 인정률이 몇 퍼센트? 10%가 넘는데요. 30%. 그럼 다른 나라는 100명이 오면 한 30명은 인정해주고 70명은 인정하지 않아. 근데 우리는 그 30%, 30, 세계의 기준은 그건데 우리나라는 3.4%, 3.4%밖에 안 되니까 우리나라는 난민을 잘 받아주는 나라야, 잘 받아주지 않는 나라야? 봐주지 않는 나라예요. 잘 받아주지 않는 그런 나라라는 거야. 선생님, 어, 근데 난민 그거 그냥 말하지 말고 그냥 자기 살 길 그냥 살면 안 돼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온다. 그랬을 경우에 그 다른 나라 갈 때 그냥 함부로 갈 수가 없어. 그 나라에 가려면 오는 이유, 그 너가 다른 나라에 가면 저기를 써. 그 입국 신청서를 써. 여기 왜 왔냐는 거야. 그래서 제주도 갈 때도요? 다른 나라, 제주도 갈 때도요? 제주도는 아니지. 제주도는 우리나라잖아, 그냥. 유진이 너가 제주도 갈 때는 그게 문제가 없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이 제주도 올 때는 역시 너 거기 여기 왜 왔냐라는 거야. 그래서 여행으로 왔으면 여행 비자, 일하러 왔으면 무슨 노동 비자 이런 허락을 받아야 돼. 그런 허락을 받지 않으면 불법 체류를 해가지고 체포돼서 추방당해. 선생님, 아, 그럼 걷다가 스파이라고 써놓으면 바로 추방되겠네요. 당연하지. 어? 그래서 그 난민인데 그 난민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근데 그 사람이 스파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외국에서 그 사람들을 난민으로 받아주지 않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이 스파이 간첩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받아주지 않겠다라고 결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 어, 선생님, 그러면은요, 아, 만약에 딴 나라에서 우리나라 여행 온다고, 만약 일하러든 오늘든 여행하러 왔다든지 그랬다고 거기다 썼는데 실제로 스파이인 거는 어떻게 알아봐요? 그거는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국정원이라는 기관이 있어서 그런 거를 조사하는 사람도 있는 거지. 어. 그런 간첩을 찾는 사람도 있는 거지, 그런 걸 전문으로.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떤 그런 행적이나 이런 것들 수상한 점들이 있으면 그걸 조사해서 그걸 밝게 되는 거지. 자, 어쨌든 그 난민 신청서를 받아서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생활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그 사람들에게 적절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적절한 또 지원을 해주지 않아서 또 이렇게 상당히 문제가 되는 또 그런 경우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 96쪽 보겠습니다. 96이요? 음. 96? 네. 여기면 한국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라는 챕터에서 말하는 건 뭘까? 한국을 선택한 게 아니요라는 말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 제목이. 원래는 자기 발로 한국에 왔지만 실제로 자기 마음에는 실제로 안 왔다는. 잠시만요. 충전기 한번 연결할게요. 충전기 잠깐만요. 선생님 다 꽂았어요. 다 꽂았어요. 음.
한국의 선택이 아니라는 게 무슨 뜻인지 한번 그 글을 읽어보고 이런 얘기가 왜 나왔는지 한번 살펴봐. 비자가 근데 누구예요? 비자요. 비자가 아까 선생님 말했죠. 노동 비자, 여행 비자 해갖고 그 비자는 그 서류야, 서류. 그거가 있어야 그 사람이 이곳에 와서 여행을 할 수 있거나 일을 할 수 있거나 그런 허가해주는 그런 허가증, 허가증. 어. 알았어요. 다 읽었어요. 응, 난민은 응, 설명이요? 응, 설명이요? 응, 난민은 원래 한국에 자기 발로 들어왔지만 응, 실제로는 억지로까지는 아니어도 들어온 게 좀 자연스럽게 들어온 이유가요. 응, 비자가, 친척들이 비자를 만드는 것을, 아니, 비자가 있었거든요. 응. 네, 친척들이 비자를 도와줬는데 그 당시에는 비자가 빨리 나오는 나라 중 가운데, 아니, 빨리 나오는 나라 아무거나 짚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였는데 어떤 난민 아저씨는 그 뉴스에서 북한 얘기만 많이 봐서 한국에 온다고 했는데 진짜 그 북한에 오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오게 됐어요. 자, 그래서 이 한국을 선택한 게 아니오라는 말들은 이 난민들이 내가 한국에 오고 싶어서 한국을 콕 집어서 온 게 아니라 어딘가로 도망을 가야 돼. 그곳에 살 수가 없어. 왜요? 이 난민 사람들은 거기 전쟁이 일어났거나, 아, 어? 뭐 홍수가 일어났거나, 이래서 그곳에서 도저히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떠나가야 되는데 마침 한국이 그 비자가 발행되는 거예요. 여행 비자가 됐던 뭐가 됐던 한국으로 비행기를 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단은 한국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나라에 살 수 없으니 너희 나라, 한국이 국제 난민 협약을 맺고 있으니 나를 난민으로 뭐 해주세요? 받아주세요라고 했던. 그럼 비자가 어. 한국밖에 없어서 억지로 오는 거네요. 그렇죠. 한국이 뭐 여행 비자나 이런 것들이 있었던 나라니까 허락을 해준 나라였기 때문에. 그러면은 한국마저 비자가 안 되면은 만약에 그 어디 사람들 한국이 비자가 안 나왔으면 다른 나라 자기가 갈 수 있는 나라가 를 선택해서 갔겠지. 갈 수 있는 나라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갈 수 있는 나라가 없으면 거기에서 뭐 죽거나 아니면 어 그 뭐야 무단으로 들어가거나 불법 체류를 하는 거지 불법으로. 어디로요? 어떻게 해요? 뭐 아까 배 타고 가거나 그냥 몰래 산 같은 데 넘어가가지고 그 나라로 그냥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요즘에 미국이 그 멕시코 이쪽에다가 막 저기를 치려고 철조망을 치고 이런 이유들이 멕시코 국경을 넘어서 미국에 이렇게 몰래 몰래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그걸 불법,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멕시코에서도 막고 있어요. 멕시코하고 저기가 이제 이렇게 막아가지고 그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그 장벽을 막아서 그리고 거기들을 군인들이 막 지켜서 오고 가지를 못하게 하는 거지. 그러면은 멕시코에서 미국까지 비행기 타고 가는 건 합법이죠. 그렇지. 그거는 자기가 그걸 비자를 받아야지만 비행기를 탈 수 있으니 거니까 갈 수 있는 거고, 그 멕시코에서 그 넘어가려는 사람들이 꼭 멕시코 사람들이 아니라 저쪽 남미 사람들이 멕시코까지 와가지고 멕시코를 통해서 미국으로 가는 거지. 옮겨가는 거지. 음, 네. 원래 그래서 멕시코랑 미국이랑 친하지 않은 나라예요. 아니지. 멕시코랑 미국이랑 붙어 있는 거지. 미국 바로 미국에는 캐나다가 있고, 캐나다, 미국, 그다음에 그 밑에 멕시코가 있는데, 멕시코, 미국 있는데 그 남미.
뭐 브라질이라던가 뭐 칠레라던가 아르헨티나라던가 뭐 이런 여러 나라 있잖아요. 페루라던가 여러 나라 있는데 그 지역 사람들 중에 이제 자기 나라에서 살기가 힘드니까 미국에서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가고 싶은데 미국에서는 비자를 안 내줘. 잘 안 내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몰래 갈 길을 어, 택해야 되는데 그 몰래 갈 길을 택하기 위해서 이제 뭐야 그 육지로 땅을, 갈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멕시코를 통해서 가는 거니까 멕시코 국경을 통해서 가는 거지. 그럼 땅을 파고도 가요, 어? 사람들이? 땅을 파고도 가요? 땅을 파고도 사람들이 갈 수 있어요?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땅을 파면서까지 가는 사람도 있는지 땅굴 파서 가는 사람들 그런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까지 가고 싶은데. 자, 그래서 여기 책 보겠습니다. 몇 쪽 보면은 101쪽. 자, 난민이 발생하는 경우들 요? 101쪽. 난민과 함께하는 일 참 쉽죠에서 그 오른쪽. 아, 네, 나왔어요.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어때요? 남편이라는 단어가 그리 멀리 있지 않은 것 같죠? 아니. 그 오른쪽에 그 난민 이야기의 공통점. 네가 다섯 식민지, 가지. 어, 식민, 식민지 지배와 더불어 독재를 오랫동안 겪은 나라들이다. 힘없는 시민들의 작은 항거가 큰 항제로 발전되었다. 강대국끼리 끼어들면서 사태가 더 되었다. 타국으로 멸망한 난민들은 언젠가 고국으로 돌아갈 희망을 품고 있다. 난민 아이들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기 힘들지만 여전히 미래의 희망이다. 그래서 그 식민지를 겪고 있고, 독재 국가를 겪었던 그런 나라도였고, 그 다음에 강대국들이 끼어들면서 더 큰 사태가 벌어졌고, 힘없는 시민들의 작은 항구, 아까, 그 사람들이 그 불만을 갖고 이제 폭발해서, 그것들이 큰 항쟁으로 발전되면서 심지어 내전이 발생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언젠가 고국으로 돌아갈 희망을 품고 있고, 특히 아이들이 더 교육을 더 잘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주 넘겨서. 다음 쪽이요. 이 책의 주장을 펼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난민 문제에 대해서 이런 실천하더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어떤 주장을 펼치고 있나 보겠습니다. 다섯 가지. 첫 번째, 다섯 가지죠. 음, 난민에게 난민에 대한 관심을 갖고 뉴스에서 관련된 기사들을 열심히 본다. 2번, 난민에 관한 책을 읽고 친구들과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눈다. 3번, 난민 단체들이 벌이는 행사에 찾아가서 참여한다. 4번, 난민을 지원하는 단체들을 찾아보고 적은 금액부터 후원을 시작한다. 5번. 난민 단체들을 통해 난민 아이들과 친구가 되어 집으로 초청한다. 초청이 근데 뭐예요? 초청은 집으로 초청한다고. 너 생일잔치에 친구들 초대하는 것처럼 초청한다고. 너 여기 우리 집에 와, 우리 집에 놀러 와, 나 우리 집에 와 하는 걸 보고 초청한다. 초대한다. 예. 근데 난민 단체들이 벌이는 행사가 있어요. 그 난민을 지원하는 단체들이 벌인 행사에서 난민과 함께하는 단체도 98조, 99조, 98, 아, 거기 봤어요. 98, 99쪽에 난민과 함께하는 단체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단체가 여기는 네 군데 소개되고 있죠. 첫 번째가 피난처, 피난처, 단체 이름이 피난처예요. 두 번째가 에코무팝, 에코팜무, 뜻이 뭐래? 에코팜은 박진수 대표가 뜻, 뜻, 2000 뜻, 뜻. 생태 플러스 여성, 생태 플러스 여성 또는 혹은 경제 플러스 여성. 그래서 이게 이제 생태적인 방식으로 핸드메이드 제품을 만들어 난민 여성들의 경제 사정을 나아지게 한다는 목적이 담긴 뜻에서 그 뭐야
환경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그 돈 벌어서 난민 여성들을 돕겠다라는 그런 에코팜브라는 단체도 있고 또 그다음에 난민인권센터 난민 인권센터도 있고 또 그다음에 어필. 어필이라는 단체에서 변호사들의 모임, 변호사들의 단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곳에서 이제 어쨌든 난민과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도움도 주고 또 이제 여러 가지 행사도 벌이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유진이는 이 책을 쭉 읽으면서 난민에 대해서 좀 알게 될 수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난민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뭐 예를 들면 아까 독일의 메르켈 총리처럼 우리나라가 난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다. 난민들 받아들이면 좋지 않다. 아까 말한 대로 뭐 스파이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느냐부터 시작해서 난민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여러 가지 이유로 반대하거든. 우리가 아까 난민을 받아들이는 비율이 3%밖에 안 된다는 3, 4%밖에 안 되는 이유가 우리 국민들이 난민에 대해서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 우리 국민들이 난민 받아들이는 걸 좋게 생각한다라면 정부에게 적극적으로 압력을 행사해서 난민들 더 많이 받아들일 텐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난민 받아들이는 거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밖에 못 받아들이는 건데 유진이 우리나라 사람이요? 난민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냐고. 받아들여야 되긴 하거든요. 음, 이란이. 음, 그런데 그 대신 난민들이 그 심사하는 사람들은 꼭 그렇게 잘 못하잖아요. 진짜 완벽하게. 음, 그러니까 그 난민 온 사람들이 원래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음, 그 지역에 자기 얼굴 나오게 찍고 오라고 하면은 그 편집하지 않고 한 5장에서 10장 정도 찍어 오면은 음. 조금 간단한 심사만 보고 들어오게 하면 스파이 같은 것도 없고 그렇게 돼서 간편할 것 같아요. 그렇지.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유진이가 말한 대로 과연 그것들을 그렇게 미리 유진이가 지금 미리 내가 여기 산다 뭐 이런 거를 증명할 거를 다 챙겨놓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근데 갑자기 전쟁 나오고 그러면 황급하게 도망을 찾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제대로 증명을 못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야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고 또 나라들마다 지금 그걸 너무 엄격하게 보는 나라들도 있고 유지가 말하는 것처럼 간단한 절차에 따라서 하려고 하는 그런 나라들도 또 이렇게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유진이가 난민 문제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또 어떤 게 과연 좋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유진이 또 나름대로 입장을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메타버스가 뭐예요? 라는 책이야. 네, 메타버스 들어봤어? 버스가 뭐예요? 그치. 메타버스가 뭐예요? 메타버스가 뭐예요? 이, 메타버스 실제 있는 거예요? 이 책을 읽어보면 알겠지. 메타버스가 뭔지 이 책을 읽어보면 알겠지. 네, 자, 수고 많았고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히 네. 계세요.